CEO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법에 무조건 기관 대리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결기관인데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법 39조에 11가지 정도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제한적 열거주의라고 해서 이 외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열거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첫 번째 조례 재개정 폐지, 두 번째 예산의 심의 확정, 세 번째 결산 승인,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금의 설치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이게 집행부가 집행을 하면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해준 대로 그 목적대로 잘 쓰는지, 또 목적대로 썼는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나랑 집안 형님이고 아니면 당이 같다. 그와 무관하게 의원으로서는 견제 감시가 본질적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아무리 친해도 인간적으로 나는 공인이잖아요. 주민의 대표인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 감시하는 게 우리는 본질적 임무다. 어디 가면 지방에 이제 당에 가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무 세게 견제 감시하면 이 사회에서 그냥 도태돼, 이런 얘기예요. 찍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지방에 가면 다 초중고 선후배 관계, 지방 형님 동생 이래가지고 견제 감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인간적으로 싸가지 있는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견제 감시를 하더라도 아는 사이에 있어서는 그 목적은 놓치지 말고 방법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견제 감시를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견제 감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있는 게 견제 감시를 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의회 사무과도 있고 사무국이 있고 사무처가 있는데 또 광역은 사무처라고 그러고 의원님들이 9명 이하일 때 구성되는 데는 사무과라고 그러고 9명부터 이제 이사는 그러면 사무국이 되는데 이 사무국의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청장이나 군수가 임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게 의원님들 보좌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승진도 못하고 구청장이나 군수가 본청으로 불러주지도 않아요. 못된 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에 가면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을 저 사무국으로 보내요. 그럼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자기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것만 고민하지 의원님을 보좌할 생각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럼 실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의원을 살살 보내요. 단체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견제 감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국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 그렇죠? 그 다음에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지금 연수하는 의정연수원, 그 다음에 국회 방송도 있고, 많습니다, 국회는. 기관이 많은데, 모든 직원들의 인사권을 국회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눈치를 봐서 의원 입장에서 보잘 잘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아직도 지방의회가 91년도 부활 이후에 27년이 흘렀는데도 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의원님들 시정질문, 권수정이 시정질문한다 그러면 자료 빼가지고 집행부에다 갖다 주기나 하고 말이야. 응? 그래서 저녁에 갑자기 전화 와서 술 먹자고 그러고 로비를 합니다. 왜? 시정질문 좀 살살하라고.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는 견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인사권에 대한 아무런 우리가 견제 감시가 없어서 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영원한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 민주성을 강화할 거냐? 효율성을 강화할 거냐? 항상 논쟁으로 부딪힙니다. 즉 뭐냐?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치단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들고 오랜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그렇죠? 근데 소수의견 무시하고 그냥 다수결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 지방자치를 왜 해요? 왜 단체장을 뽑고 왜 의원을 뽑아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건데 소수 의견이 무시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세력들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력이 있고
어떤 세력들은 민주성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민주성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합의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뭐 효율성을 앞세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무시되겠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독재로 가겠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의정활동 하실 때 민주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광역의회가 17개 광역시도가 있고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합치면 243개가 됩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대략 한 자치단체의 구성원은 2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1800개 정도가 있고 뭐 도도, 구현, 시정촌 해가지고 있는데 1800개가 있고 1억 3천만 명이니까 한 자치단체 구성은 7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3만 9천 개인데 3억 2천만 명이니까 8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사실을 보면.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지방자치의, 권력조정이 했던 것 같아요. 지방의회의 비리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수호작업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 민선 7기죠. 7기인데, 민선 6기 이렇게 보니까, 지방의회는 다 대수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10대고, 경남도의회는 뭐 11대고, 뭐 다 대수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한국 전쟁 중에 실시했습니다. 52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해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냈는데 52년도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52년도 전쟁 중에 지방자치를 실시합니다.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아직 뭐 완전히 수록이 안 됐으니까 10대고 52년도 시작한 데는 11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56년도에 첫 선거를 4년 뒤에 했고 지방 같은 데는 52년도부터 시작해서 대수가 다릅니다. 근데 여하튼 지난번에 민선 6기에 보면 지방의원들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임기 중에 뭐 나쁜 일로 안 좋은 일로 이제 그 배지를 뗐는데 그 이유는 뭐 돌아가신 분도 한 13명 정도 있고 선거법 한 35명 뭐 부정 저지르다가 뭐 이런 사람들 뭐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방의원 수가 사실은 지금 한 3,756명이거든요. 그걸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단체장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민선 4기긴 하지만 단체장의 한 50%가 뭐 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 됐든 기소가 된 내역이 있죠. 그러니까 단체장의 권한이 그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더 많고요. 지방의원들은 3,700명 중에서 한 4개 명, 자연사 돌아가시고 나쁜 일로 따지면 100명도 안 되죠. 그 정도의 비율 정도로 항상 나쁜 일이 있었다. 이런 비율로 따지면 현격히 적은 거죠. 적은데 그래도 유혹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유혹을 못 이겨내면 나도 망하지만 우리 가정, 집안, 우리 지역, 사회, 그렇죠? 의회, 우리 공천해준 다 전부 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셔야 된다. 로비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친한 사람을 통해서 로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주 한 잔부터 밥부터 먹다가 나중에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의원님들은 철저하게 지금은 이제 유급화도 됐고 공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시고 의정 활동하시면 좋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예. 넘어간다요? 소신의 일인데요. 지방의원님들은 좀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실 때 자기 철학과 소신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들을 섬기고 뜻을 받들긴 하지만 주민들 뜻이 반드시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정의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좀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결국 그 주민들한테 모여질 때 어떤 의원들은 막 행사를 맨날 다니시면서 악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기억에 남을까요? 물론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큰 이미지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철학과 가치관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 만나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우리 서울의 모 구청에 그때 뭐 장애인 학교 짓는데 주민들이 뭐 집값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학부모가 무릎을 꿇어서 호소하면서 좀 자기 자녀들 학교 다닐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셔도 무방하다.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다음에 당선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세 번째는 연구입니다.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막대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법을 만들고 싶거나 법을 개정하고 싶잖아요. 본인이 직접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입법조사처에다가 보좌관이 탁 던지면 법이 탁 만들어서 나옵니다. 근데 의원님들 저 사무과나 사무국에 보면 법이 탁 만들어, 조례가 탁 만들어서 나오는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개입보좌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각 당에서 지금 뭐 당대표 뽑다 정신없잖아요? 그 선거도 좀 해야지, 도와줘야지, 그렇죠? 지역 민원도 챙겨야지, 그렇죠? 뭐 공부도 좀 해야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혼자서 그냥 뭐 완전 슈퍼맨처럼 돌아다녀요. 그리고 뭐 선거 때 되면 총선 되면 총선, 대선 되면 대선 뭐 전전방에 서가지고 그냥 막 동원되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서울시 예산만 해도 서울시 예산이 한 30, 뭐 추경까지 이걸 하니까 35조예요. 35조에다가 교육청 10조에다가 45조잖아요. 기금 2조, 47조 8조예요. 47조를 혼자서 어떻게 공부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올해 예산만 47조인데 결산하려면 또 작년도 47조가 있어요. 또 한 11월 달이면 내년도 예산이 또 47조가 들어와요. 그럼 도대체 머릿속에 150조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혼자서. 솔직히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원 없습니다.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뭐 보좌관들이 써준 지휘서 생각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포함 한번 지르다가 읽어가지고 끝내잖아요. 의원님들 누가 지휘서 써준 사람이 있어요? 예산서 결산서 막 뭐 별표 뭐 해가지고 막 스티커 붙여가지고 들고 다녀야 돼요. 저 솔직히 도봉군대 집이 서울시의회까지 두꺼운 막 결산서나 뭐 행정사무 같은 자료들 지하철 안에서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료 요구하면 책이 수십 권 오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낮에 말이야 지역 주민들 뭐 행사하고 뭐 하는데 만나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서 맨날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에 술자리 줄이셔야 돼요. 저녁 술자리 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된 이상 술자리는 최대한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10시부터 의회인데 그럼 9시 반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술자리 주셔야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다가 높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술자리 주시고 밤에, 그 다음에 새벽에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매일. 저 솔직히 지금 직업이 의원이라서 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의원하고 있는데 매일 공부합니다. 매일.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어제부터 뭐 계속 공부하죠. 왜? 의원님들한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또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 20년, 30년 정도 되면 과장되지 않습니까? 능구랭이죠, 능구랭이. 그 능구랭이를 잡으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옛날처럼 뭐 고함 지르고 막 뭐 집어 던지다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노조에서 바로 그냥 저 의원 제명하라고 막 대모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완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용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사무 직원도 없어요. 저 대구에 갔더니 의원이 20명인데 직원이 20명이에요. 그럼 거기에 방어원, 속기사, 운전기사 다 차도 뛰고 나면 행정직들 뭐 정책 보장을 하면 몇 명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 보장을 하나도 안 합니다. 뭐에? 처음보다 의원님 뭐 점심 뭐 드실까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아이고 내용적으로 의원님 초에 이거 저 예산이 뭐 집행부가 문제가 있을까 아무도 안 해요. 왜? 거기도 관심도 없지만 단체장이 임명을 하니까 거기 밑보이면 지켜서 승진도 못하니까 공무원의 유일한 남은 거예요. 여기 공무원들 출신으로 있으면 승진이에요. 승진. 자기가 주사로 퇴직하느냐 사무관으로 퇴직하느냐 서기관으로 퇴직하느냐 왜? 연금이 달라지잖아요. 네? 사회 또 평가가 달라지니까 공무원은 무조건 승진이에요.
그래서 막 선거 때부터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가지고 캠프에 들어가서 부인, 뭐 자식들 다 캠프에 보내가지고 선거 돕고 잘 되면 또 승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아직도 너무 엉터리예요. 아니, 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놓고서 맨날 뭐 조례가 인더스가 뭐 형편없기 맨날 신문에 나는 이제는 해외 연수하는데 뭐 놀러 갔다 이 얘기하고 답을 내면 딱 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민원 해결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광역 뭐 의원도 뽑지만 대부분 기초의원이실 텐데 맨날 그냥 동네 부던 기초위원이에요. 왜? 일단 보이는 사람이 그만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바빠. 그렇죠? 저 경기도 가평에서 수원시 경기도 의회까지 출근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이 사람들 왔다 갔다 동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기초위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위원은 뭐예요?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그 민원을 접하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전화가 오면 전화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상담하지 마세요. 전화가 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람들은 감동을 먹어요. 왜? 감동해. 되게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전화할 때 함부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정말 착한 서민들은 전화기 누를 때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끊을까 말까, 내가 괜히 바쁜데 뭐 민폐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전화를 합니다. 한 번 딱 전화를 했는데 의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탓하고 너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사람이 4년 내에 전화 다시 할 일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서운함이 4년 내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나를 뽑아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찾아다니면서는 못 하더라도 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해주셔야 돼요. 일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아무리 바쁘시간 쪼개서는 또 50% 해결. 그게 민원이 해결됐든 안 됐든 그냥 찾아가면 제 경우에 50%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가서 말씀을 먼저 하지 마시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들으세요. 들으면 30% 해결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막 화가 나면 막 토해내면 일단 뭐 화라도 토해내면 뭐 시원해지잖아요. 토해내면 80% 정도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20%는 정말로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해보시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집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주민등록상 기초수급자 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차선. 참 안 되면 차선. 복지관을 연결해서 말표시라도 좀 보내드린다든가 외로우면 아니면 뭐 복지관에 이게 뭐 20만원짜리 근로사항이라도 있잖아요. 여하튼 이런 거라도 노력을 해주시면 참 안 된다. 안부 전화라도 한 번씩 넣어주시면 그 사람은 고마워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돌다가 안 되니까 의원님 찾아오고 안 되는 거 이미 알아요. 사실은.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길인데요. 사실 우리는 정치적 입장이 다 있지만 선출됨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우리 유권자들의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이겁니다. 내가 출신 동은 있지만 선출됨과 동시에 만약에 구리시의 의원이다. 구리시 주민들의 대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아까 궁극적 목적이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참여와 소통, 협치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이 모아진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정책으로 생산이 되고 반영되고 이 정책에 의해서 또 예산이 집행되면 자기가 참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수혜를 받고 자기가 주인의식이 생기겠죠. 왜? 내가 세금을 냈는데 옛날에는 단체장이 자기 원하는 사람만 막 예산 짜가지고 집행을 해요. 내가 뽑아주고 내가 세금 냈는데 단체장이 원하는 사람만 했을 때의 주민들의 만족도와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뽑았는데 내 의견이 담겨져서 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써여지더라. 그럼 훨씬 만족도가 높겠죠. 그래서 결국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의원님들. 지방의원의 5개명인데요. 회기 중인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라. 예.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4년 뒤에 홍보물 내실 때 100% 출석, 1등 뭐 시의원, 1등 구의원, 이렇게 선거 홍보물 냈으면 좋겠습니다. 100% 출석,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만선을 한 사람의 의장이 돼서 이제 의장을 해보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성원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10시 시작이라면 9시 반부터 와서 대기하잖아요. 또 의원님들이 그냥 뭐 지역 일정 있다 뭐 하나 바쁘다고 해서 성원이 안 돼가지고 10분, 20분 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최소 50분, 뭐 1시간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위원장이나 의장이 얼마나 면이 안 쓰겠어요. 예? 결국 의원님들은 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약간 개별 입법기관인데 이 기관이 어느 정도 모여야지 실질적으로 똘똘 뭉쳐야지 힘을 내는데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시작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는 아무것도 안 될 뿐더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를 그냥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라. 되게 중요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초심을 잃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 우리가 사실 기본만 잘하면 칭찬받는 세상이에요. 기본을 안 하니까 맨날 언론에 얻어맞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 가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건데 당연히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는 거죠. 솔직히 이제 저도 의원을 6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의장이나 뭐 또는 뭐 운영위원장 아는 여행 업체가 있어요. 이제 의원님들한테 묻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 가본데 어디 가볼까? 그럼 이제 내가 아는 업체 있어 불러요. 그럼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님 1인당 요즘 한 250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두 개를 합치면 한 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 돈으로 어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뽑아와요. 그럼 이제 바깥에 보여주는 게 놀러 간다고 생각되니까 야 기관방도 몇 개 집어넣어봐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옵니다. 바로 얻어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연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의원님들이 적어도 의원이 되셨으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 관심사항은 이거야. 이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이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걸 잘하는 선진국을 보고 싶어.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주제를. 그럼 그 주제가 만약 우리 의원님이 10명이다. 10명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다 모읍니다. 누가? 연수 주체가 있어야 돼요. 의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젊고 나름대로 공부하는 의원님들이 연수 책임자로 자청하셔서 10명의 주제를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계획들을 쭉 한번 먼저 스크린을 하고 이걸 잘하는 자치단체는 어딘지 유럽인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인지 호주인지 일본인지 한번 쭉 찾아봐서 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지? 그냥 아는 연수업체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우리 안 가본 데 어디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기본에. 그렇게 준비했더라도 가뭄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 내일 모레 지금 솔리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피해가 있다. 그럼 취소하면 되는 거죠. 정부적 감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주제를 잡았으면 그 주제에 맞게끔 세미나 토론회를 몇 번 하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가면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그게 뭐 자전거 인구가 뭐 거의 뭐 한 50% 이상이 매일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전문가를 불러서 교통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를 합니다. 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와요. 이게 연수 자료에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고 연수 자료 포함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 우리 자치단체 실정을 보고서만 써서 첨부하면 훌륭한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사회복지 분야 아니면 뭐 교통, 환경, 뭐 이렇게 도시계획 주제별로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 토론회를 몇 번씩 하고 가면 보도자를 뿌리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지방, 행안부라고 취침해서 보면 돈만 그냥 200만 원 한도에서 갈 수 있다. 이것만 돼 있지. 행안부도 솔직히 저는 불만이 뭐냐면 그러면 선진국의 사례들 아니면 국내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모아가지고 지방 의원들한테 좀 뿌려준다거나 하면 연수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당신들이 이런 주제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런 나라에 이런 모델이 있다. 우수한 모델이. 그걸 알려주면 연수 준비할 때 훨씬 더 좀 편하겠죠. 저도 연수 준비할 때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책 찾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건 너무 소비적이다 이거죠.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여하튼 기본에 충실하라. 매일매일 공부하라. 의원들끼리 고소고발하지 마. 생각외로 의원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뭐 여기와서 싸웠지만
나중에 후반기 되면 이제 같은 단끼리도 많이 싸워요. 왜냐면 의장, 뭐 부의장, 위원장 해보려고. 막 서로 바꿔같이 안 보고요. 아직도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의장단 선거하는데 뭔가 협치가 잘 안 돼가지고 한 당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밥도 따로 먹고요, 지금. 이게 무슨 집행부의 견제감시가 되겠어요. 사실은 국회 모델처럼 국회는 철저하게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고 또 뭐 예결위 들어갈 때도 배분을 합니다.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의원 숫자에 비례해서 뭐 의장, 부의장, 위원장, 뭐 예결위원 다 배정을 합니다. 이 룰이 좀 지켜져야 되는데 기초에 딱 가버리면 이게 좀 엉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초위원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당이 있긴 하지만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를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내국끼리 총질하면서 싸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정치력을 높이셔야 돼요. 정치력을. 의원 숫자에 맞게끔 비례해서 상임위원장도 배분하고 협치해야 돼. 서로 소통해야 돼. 우리끼리 그냥 뭐 숫자 몇 명 더 많다고 독식해버리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단체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저도 이제 되돌아보면 초선 때는 재선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재선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까지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역에 예산만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 지역만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초선 때, 재선 때는 자기 지역만 봐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자치단체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의원이 된다 하면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내 지역에 대해서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내 지역만 바라본다면 그만큼 불행해지는 거죠. 내가 단체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봉구면 도봉구 전체에 대해서 재정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미래 비전은 뭔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그 개념이 도봉구 의원 14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구청장과 14명 합치면 15명이 풍부한 정책들을 생산해내겠죠. 그럼 뭐예요? 결국 도봉구민들이 35만 도봉구민들이 풍부한 정책 중에서 채택되는 정책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니까 혜택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단체장이라는 생각으로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히시라 이겁니다. 7대 의정 활동입니다. 의원님들 죄송한데요. 제가 2시간 동안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게요. 이해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나갔다 오셔도 무방합니다. 7대 의정활동,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7가지를 잘 하시면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예산 결산 한번 들으셨고 오늘은 이제 오후에 조례 들으시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들으시는데 그 외에도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그냥 실전 경험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보시면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려면 혼자 사시는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성과 보고서를 다 만드는데 이런 모든 자료들을 받아보셔서 분석을 하셔야지 내용 파악이 돼야지 견제감시가 되니까 내용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자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정활동의 모든 기본은 제가 생각할 때 체감할 때 50% 이상은 자료요구예요.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 훌륭한 질의도 하실 수 있고 시정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조례 발전. 의원들 만약 2006년부터 이제 유급제가 시작됐습니다. 월적 수당을 주는데 조례 발의 건수가 1년에 평균 한 건도 안 돼 이렇게 이제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는 실적 관리도 해야 되니까 조례 발의 우리 자치단체의 법인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도 하셔야 되고 발의를 하셔야 되고 예산심의 1년 동안 모든 돈이 쓰여지는데 이 예산심의를 정말 사업이 필요한가 또는 성과가 있을까 또는 우선순위에 들어가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제 집행되도록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는 게 예산이고 그 예산을 1년 동안 썼더니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정은 없는지 뭐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결산심의입니다. 사실은 결산이 더 중요한데 왜? 성과를 봐야 되니까.
국회에서부터 지방의회까지는 결산에 대해서는 쓴 돈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예산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붉게 켜고 막 들여다봅니다. 근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용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죠. 여하튼 결산심의.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있듯이 1년에 한 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초는 9일, 광역은 14일 이내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실 수가 있고 국회는 한 4, 5년 전까지는 20일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 법으로 30일 늘렸습니다. 국정감사에 법률이 있는데 30일로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국회는 맨날 정치 일정이 안 나와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30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되게 중요합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할 텐데 이 업무보고를 잘 매뉴얼화해서 보고하게끔 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되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정질문과 발언이죠. 의원님들은 모든 의정활동을 말로 사십니다. 말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나머지 수단이 없어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뭐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권한이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유독 말 하나만 하는데 이 말은 역사가 돼서 다 기록이 됩니다. 왜? 속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실 때는 조기 있게 잘 하셔야 돼요. 왜? 역사적으로 100년, 200년 쳤던 가도 그 회의록은 보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다. 네. 자, 첫 번째가 실제 의정활동 중에 자료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고 뭐 지방회계법도 있고 지방기금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지방자치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솔직히 이제 의원님들이 되셨으니까 심심할 때 정말 심심하다. 지방자치법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200쪽 같이. 또 좀 심심하다. 지방재정법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의정활동이 다 나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산을 어떻게 다 나오고.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강의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그냥 독하다는 심정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39조, 40조, 41조, 42조의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4가지가 나옵니다. 39조 아까 나왔죠. 지방의회 의결 권한 11가지 있다.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40조가 뭐냐면 서류 제출 요구권입니다. 모든 서류는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만약에 여기 이제 뭐 경상북도 상주시의회에서 왔다. 상주시의회 주변에 뭐 칠고, 군위, 뭐 성주 뭐 해가지고 5개 지방자치단체에 만약에 귀농귀촌 실태를 알고 싶다. 자료 가십시오. 자, 우리 자치단체 말고 인근 시군 해가지고 5개 자치단체에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얼마나 됐고 다시 되돌아간 사람은 얼마나 됐고 귀농귀촌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걸 민간위탁하는지 공무원이 직영하는지 1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직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자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귀찮아하겠죠. 그렇지만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료를 하면 10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직접 뭐 성주나 칠곡